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자, 서술부터 해가지고 이제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요거 한번 좀 같이 볼게. 자, 개념 부분 보시면은 작가의 상상력이나 사실을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다 돼 있죠. 허구성입니다. 자, 요렇게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의 제한이 없고 쭉 길어질 수 있는 형식인데 요것과 요 CF가 뭐냐면 비교 표지거든요.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운문체라는 표현도 쓴다. 운문체가 뭐냐? 요거는 운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쓰겠니? 시. 그치? 그러면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수필 같은 긴 글에서 쓸 것이다. 맞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성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고요. 배경에는 시간, 공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모르는 분은 잘 없어요. 중2쯤 되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건 뭐냐면 소설 파트가 우리가 동백꽃이니까 이 동백꽃의 줄거리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줄거리 여기까지는 발단, 여기까지는 전개, 여기까지는 위기가 나와줘야 된다. 왜? 문제 어떻게 내면 된다고? 위기에 해당하는 줄거리 얘기하면서 절정 파트 특정 얘기하면 다 틀려요. 진짜로. 진짜 오답률이 높게 나와. 그래서 연결을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성의 유형 보시면은 두 개 제시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강조해야겠나요? 그렇지. 그렇지. 요거 강조해야겠지. 왜? 동백꽃이 역순행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이때 역은 거스른다라고 해서 순행이라는 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구성이라고 하면은 역순행이라고 하면은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순서와 상관없다 라는 거는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과거가 뿅 하고 들어가 있죠? 이런 것과 같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 교차된다는 용어가 어색하시면 챙기셔야 됩니다. 교차된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수행적 구성 개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개념 정리 되셨으면은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뭐 포스트잇 써도 상관없고요. 추가로 필기해 주실 게 있습니다. 요거 역수행적 구성의 효과 요거 쓸 건데 얘들아 색깔 만약에 다르게 쓸 거면 색깔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요. 첫 번째는 긴장감과 호기심 유발, 두 번째는 인물의 심리와 내면 강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과관계의 선명화, 네 번째는 독자의 참여 유도. 요게 이제 색깔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설명 한 번만 간단하게 듣고 필기할 시간 줄게. 기다려줄게. 들어봐. 자, 긴장감과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결과나 중심 사건, 왜냐면 이게 인과관계가 후잖아. 선후를 따지면 일부러 결과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여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죠.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준다 라는 얘기고요. 인물의 심리 내면 현재 감정의 원인을, 얘도 보면 원인에 대해서 얘가 선에 해당하는 거를 나중에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상으로 풀어서 심리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세 번째, 인과관계. 결국엔 선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의 원인을 과거 사건에서 찾아서 연결한다. 그래서 이 연결성을 강하게 만들더라. 독자의 참여 유도. 독자가 이제 후에 해당하는 사건을 먼저 보면 궁금하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서를 조합해서 재구성하게 한다. 아, 뒤에 나오는 얘기를 조합해서 맨 앞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요런 단어들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 잠깐 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못했어요. 아, 예. 뭐만 쓰고 싶으신데요? 조금만 글씨 이쁘게 적어줄 수 있을까? 좋아. 그 정도 좋은 것 같아.
실기 기다려 줄 테니까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걸요? 버려줬더라고. 파일 확인해 봤어? 근데 저희 집에 2개나 있는데. 아 진짜? 누구 거지? 알겠어. 네. 알았어. 다 받은 거야? 예? 네, 다 받았어요. 깜짝 놀랐네. 다 적으셨나요? 시간 필요하신 분? 됐어, 주희야? 아, 지우 끝났어? 아, 오케이. 그러면 요건 이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요. 구성까지 봤고요. 요 갈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내면과 외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되어 있는데 내면이라고 하는 게 내적 갈등이겠죠? 그리고 외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왼쪽 갈등이겠죠? 그걸 포함해서 복잡하게 얽혀 대립하는 상태다. 자,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 내적 갈등,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갈등이고요. 두 가지 이상의 욕구, 생각, 감정이 대립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고민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냐면 내적이기 때문에 한 인물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하는 고민들과 관련된 게 나오면 내적 갈등으로 파악해주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외부 요소들과 다툼을 가린다. 그러면 이제 외적 갈등으로 보셔야 된다. 자, 우리 여기에서 강조 외적 갈등에 해줘야겠죠? 왜?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랑 나가 하는 갈등이 외적 갈등이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물과 인물 확인해 주시면 되죠? 왜냐면은 동백꽃에서 나오는 게 요거잖아요, 유형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인물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급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리고 인물과 자연은 여기에 있는 인물과 외부에 있는 뭐 가뭄 아니면은 뭐 홍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학습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 서술자,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고요. 시점,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나 관점이나 차이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셨으면은 요 밑에 한번 볼 건데 1인칭과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나가 있느냐 없느냐. 내리고 싶은데 더 이상 안 내려지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결국 나가 있는지 아니면 나가 없는지 따라서 1, 3인칭 나뉘고요. 그리고 2인칭, 3인칭 각각이 다시 이렇게 시점이 갈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1인칭, 나가 등장해서 1인칭인 거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 심리서술 찾으라고 했어요. 자,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안에 있고요. 주인공인 나가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인칭과 3인칭은 사실 소설 속에 등장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같은 말로 얘는 작품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서술자가 얘는 같은 말로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말로 대치가 또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작품 안에 있는 입장에서 주인공인 나가 서술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내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나가 등장해서 나의 사건, 심리를 서술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독자는 나에게 친밀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신뢰한다. 왜냐면 내가 내 얘기하니까. 그치? 그리고 나가 듣고 보고 생각한 것만 알 수 있으니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된다 라는 거. 왜냐면 내 시점에서만 보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럼 내가 다 알려주는 거잖아. 속삭여주는 거잖아. 더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자, 작품 안에 있는 주변 인물인 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 인물인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관찰자 시점. 그래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한다가 포인트.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 없다.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추측. 관찰자인 나는 주인공의 대화나 행동, 겉모습만을 보고 관찰해서 전달하더라. 자, 관찰자 나가 자신의 입장에서 인물 사건을 추측,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라는 거. 내 평가가 개입된다. 그러면 여기 시점의 특징은 나가 중심 인물을 관찰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지요? 자, 그렇게 했으면 3인칭 살짝 내릴게요. 칸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약간 내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할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인칭 시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관찰자 시점에 보시면은 작품 밖 등장인물 등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관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관찰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심리서술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인물 이름 등으로 나타나고요. 서술자는 등장인물이나 작품 속 상황에 대해서 해설, 평가하지 않기에 주관적인 거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관적 요소가 전혀 없어요. 시점 중 가장 객관적이다. 요거는 하나 챙겨주시면 되고요. 독자는 서술자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중 상황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상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심리, 평가 이런 거 전혀 제시 안 하지. 그러면 독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독자는 이 모든 것, 심리, 아니면은 사건 등을 독자가 스스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되죠. 결국에는 다른 시점들 중에 주인공 시점도 생각해봐. 걔는 주인공이 옆에서 다 얘기해주잖아. 그럼 독자가 뭐 할 게 있어? 없단 말이야. 근데 관찰자 얘는 행동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심리가 이거 같은데? 지금 사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그러면 독자가 점점 더 개입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전제적 약간 반대겠죠. 오히려 이제 와닿을 거야.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과거, 사건 전부 서술해줍니다. 서술자가 인물 사건에 대해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된다. 왜?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서술자가 다 알려주잖아. 다 알려주는데 내가 못하러 상상합니까?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상상할 필요 없이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 사건에 대해서 상상력은 제한되고요.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개입해서 사건이나 작중 상황에 대해서 논평,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누가 물었었지? 누군가 물었는데? 누군가가 이게 전제적 작가 시점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물었거든요. 근데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주관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앞타임에도 누가 물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연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연우야 너 너무 예쁘다. 평가죠. 아 평가한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평가죠. 근데 그게 나의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 그치? 객관적으로 모두가 그냥 잣대를 들이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고전소설에 많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학습지 설명할 때 고전소설은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전지적 작가다. 왜? 논평이 들어가니까. 괜찮지요?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직 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셨으면 내릴게요. 자,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죠?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되게 이번에 시점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냥 생지문 내도 문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따라가면 되게 쉽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 표시가 결국에는 이거 아시겠지만 이 학습지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응 있고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죠. 지금 이거 요게 제목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지. 아 얘네 중심인물. 자 불속 말했대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는데 아 1인칭. 사실 나왔어. 나 중심인물 이미 끝났어. 1인칭 관찰자야. 근데 보자고. 모르겠으니까 보자고.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엄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했대. 어머니에 대한 서술.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꽃보다 더 빨갛대. 어머니에 대한 서술.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대. 어머니에 대한 서술.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오케이야 그런 걸 받아오면 안 돼. 어머니 대사죠. 목소리 떨렸대. 어머니에 대한 서술. 그리고 나는 꽃을 여기 이제야 나 한 번 더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을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지금 나 등장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 어머니. 중심인물 누군데?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에 대한 소설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초점을 맞춰서 관찰 서술하고 있으니까 얘는 1인칭 관찰자 밖에 나올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요렇게 접근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제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학습지에 보시면은 칸이 여기 다 안 띄워져가지고 보시면은 나가 등장해서 1인칭이고요. 중심인물인 어머니와 아저씨 중심으로 관찰 서술하니까 관찰자다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분석 요소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옆에 있는 거 난장이가 수월 난소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개구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개구니까 경고하는 장이거든요. 돌아왔답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왔죠. 1인칭이죠. 자 나는 아버지를 옆으로 가.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나랑 관련된 얘기죠. 내 행동 서술하죠. 자 영어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 나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고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넘겨주면서 걸어오는 영희를 봤대. 영희 본 거 내 행동이죠. 맞지? 자 그러면서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요. 몇 사람의 거각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것도 1인칭입니다. 우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나 지금 누구 얘기 주로 하고 있습니까? 나 그렇지. 나의 초점이죠.
그러면은 주인공이라는 거야. 내가 중심 인물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선 주인공 시점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괜찮지요? 괜찮지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셨으면 밑에 적은 것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나가 등장해서 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다 해둔 게 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풀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래식은 이유가 있겠죠? 내 입으로 내가 푼 방법 클래식이라 하기. 자, 볼게요. 소나기 이미 한번 봤지만 이것도 한번 보면 뜯어서 보자면 이런 거야. 저게 뭐냐? 원두맛, 참외 맛 나냐?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이 참 훌륭하다. 먹어봤으면 대화죠. 대화는 서술의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 없다, 심리 서술이 있다 없다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서술 방식이 대화지. 대화 실어놓고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행동이죠. 무 두 밑을 뽑아왔다. 행동이죠.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얘는 현상이죠.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행동이죠. 소녀에게 한 입 건넨다. 행동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어낸 다음. 행동이죠. 손톱으로 한 도리 껍질을 벗겨 우겨 깨문다. 행동이죠. 소녀도 따라했다. 행동이죠.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맺고지려. 이건 대사야. 이거는 대사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집어던지고 만다. 행동이죠. 그러면 지금 서술의 방식이 초점 자체가 전부 다 뭐니? 여기에 지금 심리서술 전혀 없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행동과 현상 위주로. 그러니까 요거는 관찰자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나가 없잖아. 지금 3인칭이지. 심리서술 없죠. 관찰자죠. 그렇게 된다. 괜찮니 용이나? 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 풀 때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 이거 다 쓰는 거야. 행동, 행동, 행동 여기에 해놓고 3 이런 거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때 다시 봐도 근거를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손으로 공부하는 걸 좀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가 등장하지 않고 소년 소녀라고 하니까 3인칭이고요. 겉의 모습, 행동 등에 대해서만 서술하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으로 연결해 주셔야 된다. 흐르는 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찍 점심을 먹고 여느 날에 걸음걸이로 집을 나서 민노인이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3인칭이죠. 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렘, 심리죠. 심리로 흔들렸고요. 설렘으로 흔들렸고요. 그리고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그랬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팡에 영감 중에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모처럼의 부끄러기 그런 모양으로 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엷은 적막감도 씻어내기 힘들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현들 3인칭 나왔지, 심리다 제시했지, 뭐밖에 안 나와? 3인칭이니까 심리 나왔으면 전지적 작가 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3인칭 전지적 작가라고 해줬는데 이게 이제 심리죠? 다 심리 표현이고 심리 서술 해주고 있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가 등장하지 않고 민노인이라고만 지칭한다. 나 없다. 어색하다 이런 심리 서술이 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거 하셨으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9켤레 구두로, 켤레입니다. 9켤레 구두로 나물 사내고요. 여기 보시면은 권씨의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이것만 보고 3인칭이다 하면 안 돼. 자,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은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대.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1인칭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한참 뒤에 나왔지. 그럼 딱 봐도 중심인물 누구야? 권씨. 그렇지. 얘가 중심인물인 거야. 얘가 딱 봐도 중심인물인 거야. 그래서 이 권씨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을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권씨 그는 그의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 그러니까 원망할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든가 하는 마리나라와 내 이마에 뭐 1인칭 서술 이마에 탁 눌러붙은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대요. 내 심리긴 하지만 결국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봐야 돼.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훔친 놀랐을 거래.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나가 등장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권씨. 그렇지. 그럼 권씨 초점으로 서술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등장했으니까 1인칭 중심인물 권씨 서술하고 있으니까 관찰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요 밑에도 보시면은 1인칭 관찰자에 보시면 나가 등장해서 서술이 권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찰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축구공과 응원공 보겠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래.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대. 나의 행동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일단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자, 어디선가 축구공이 날아온대요. 가볍게 가슴으로 받아 발 아래에 고정시켰답니다. 내 행동이죠.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대요. 누구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내 기분이잖아. 내 기분 내 컨디션이잖아. 그리고 이런 날이면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대. 누가? 내가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뭔가 이상하답니다. 이것도 이제 나의 심리겠네요. 골대 앞을 막아서는 선수가 없대. 왜 아무도 없지? 우리 팀 동료, 지금 우리라고 했으니까 1인칭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상대 팀도 보이지 않는데. 벤치도 감독님도 관중석에 엄마도 보이지 않고요. 뜨거운 운동장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답니다. 지금 초점이 계속 나죠. 이상하게도 운동장의 풍경이 꽤 낯익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가 등장해서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주인공 나.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떤 것들? 사건, 심리 모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건, 심리 모두 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인칭도 1인칭인데 주인공 시점으로 보셔야 된다. 맞지요? 다 적으셨나요? 상호 다 적었어?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이어서 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한번 볼 건데 약간의 TMI를 얘기하자면 여기에 작가 이름이 박태원 나와 있잖아요. 이 박태원의 필명호라고 하죠. 그게 이제 구보씨예요. 구보. 그래서 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같이 볼게. 어쨌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기 때문에 이 구보씨 중심으로 가겠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산에는 어인가닥인지 이 구보를 만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답니다. 자, 그러면은 구보가 중심인물 같은데 구보라고 해. 산이라고 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3인칭이겠네요. 3인칭 바로 확인 가능하죠. 자,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고요. 그는 맥주병 들어보고 아이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도 요새도 많이 쓰시오. 무어별로 쓰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보는 자기가 이런 사내와 접촉한 것에 뭐다? 그렇게 느낀다. 심리죠. 자, 심리 이렇게 확인했고요.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했다. 이것도 이제 생각이죠. 이 구보씨의 생각이잖아.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봤답니다. 감정이죠. 자,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10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 심리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심리적 3인칭 나왔는데 심리 나왔죠. 뭐겠니? 그렇지. 전지적 작가. 전지적 작가. 그래서 지금 인물들별로 지금 심리 쭉 서술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다. 추측해주면 된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나가 등장하지 않고 인물을 사내, 구보라고 지칭한다라는 거에서 3인칭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쾌, 특이감, 우월감 이런 심리 소수에 등장하니까 전지적 작가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어가 뭐예요? 네? 경어가 뭐예요? 경어, 존댓말. 네, 존댓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특이감은 뭐예요? 득이감은 약간 우월감 같은 느낌? 자, 여기에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뭔가 너네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면 소설 작품 이름도 없고 3인칭 관찰자가 사실 작품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우는 창밖을 흘끗 보더니 찻잔이 들었다. 그의 손끝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점 인물인 것 같은데 이름으로 나오니까 3인칭이겠네요. 맞은편에 앉은 지은 또 마찬가지. 그럼 민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 보더니 흘끗 보더니 행동. 첫 잡는 거 행동.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상.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지은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행동. 스마트폰 화면만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고 있었다. 행동. 테이블 위에 올린 놓인 두 잔의 커피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다. 현상. 지은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행동입니다. 한숨 내쉬는 거 심리 아니냐고 묻던데 숨을 내쉬는 것 자체는 이제 행동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심리를 추측할 수 있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동.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 지은의 뒷모습만 응시했다. 행동.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리 관련 서술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3인칭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주로 행동 위주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심리 표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관찰자로 봐주셔야 된다. 자, 그렇게 했으면 밑에 내용만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3인칭 나가 등장하지 않고 인물을 민우, 지은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행동 등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심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관찰자로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턴화 시켜서 자꾸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갈래가 사설시조인 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기에서 하나 더 포인트를 잡자면 후기라고 되어 있는 거 조금 챙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선 전기 아닙니다. 가끔 조선 전기라고 바꿔서 내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요거 전기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주제, 백성, 팔이었죠?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력자, 두꺼비였죠? 여기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강자, 백성골이었습니다. 두꺼비보다 더 강자니까.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팔이었습니다. 팔이한테 군림하는 권력자의 허장성세와 위선을 해학적으로 풍자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요 밑에 거. 시조와 사설시조 비교하고 있는 거. 자, 요거는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 하나 더 달까? 자, 왜냐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실어줬다라는 거는 얘네 내용 녹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시조랑 서설시조 비교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얘는 평시조라고 보는 게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 얘 고려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시작 아니에요. 고려 말에서 시작했고요. 주로 양반과 사대부가 지었다. 사실 양반과 사대부가 지었기 때문에 내용도 사실 바로 연결돼. 양반 사대부면 뭐야? 나 이만큼 잘 놀아요. 아니면은 백성들 훈계하는 내용, 아니면 임금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연 풍류, 충절, 교훈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된다. 형식 같은 경우에는 3장육부 45자 내외라고 되어 있고요. 45자는 글자 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간단하게는 밑에 시조 같이 보면서 얘기할 건데 쭉 한번 읽어볼게.
사음보는 끊어있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호흡에 몇 번의 규칙으로 끊어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음보와 관련된 거고요. 4번 끊어있겠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정형시라 되어 있는데 형식이 정해져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규칙에 보시면은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챙겨주셔야 되는 거, 종장 첫 음보 3음절 챙겨주셔야 되죠. 요거 다 장난칠 수 있는 구간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챙겨주시고, 요거 확인하셨으면은 요 밑에 이제 내려가지고 실제 시조랑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평시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3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한번 끊었을 때, 요렇게 끊었을 때 여기가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요게 6구죠. 그리고 글자 수가 45자 내외가 되는 게 3장 6구 45자에 대한 얘기다. 그치? 모르시면 확인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사음보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번, 2번, 3번인데 4번째 여기도 끊어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여기 끊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안 끊으면 거쳐주고 백골이로 연결돼. 이상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끊어서 사음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지요? 자, 그거 확인하셨으면은 다시 이제 그 표로 돌아갈게. 자, 이렇게 돌아와서 볼게요. 보시면은 자, 정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이다. 왜냐하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짧은 내용은 다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아하거나 비장하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사설시조죠. 메인 시가 사설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 후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후기.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으나 일부 중인과 양반층도 창작했대. 결국에는 이거 넣어두면은 뭐 조심해야 되냐면은 양반은 아예 창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어놨으니까 이런 문제 내도 돼. 양반층은 아예 창작하지 않았다. 아니잖아.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하셨으면 이어서 형식. 중장 길어집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고요. 자, 특히 중요한 건 얘야. 왜 중요하느냐? 나머지는 다 차이가 나는데 얘는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종장의 첫 음보. 어떻게? 3음절. 엄격히 유지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우리 못 쳐라 라고 나온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두꺼비에서. 요렇게. 서 지키고 있다. 자, 그리고 길어지는 부분은 주로 중장이 되겠고요. 초장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현실 생활, 인간의 욕망, 서민적 정서, 솔직한 감정. 당연히 양반들은 고상함을 떨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 이런 거 잘 안 써. 근데 서민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진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정서 표현 요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해학 풍자. 결국에는 사설시조가 여기에 실린 이유는 풍자 때문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기억해 주셔야죠. 맞죠? 자, 그렇게 확인하셨으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 자, 추가로 제시된 시가 있죠? 그래서 요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신과 정몽주 되어 있는데 죽음을 초월하여 고려왕조입니다. 얘 조선 아니에요. 고려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라고 했으니까 죽는 거 2번 얘기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또 죽으니까. 자, 백골이
진토되어 흙덩이가 되고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 영혼마저 죽을 수도 있고요. 님향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종장의 첫음보 3음절 고정하고 있다. 자,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냐입니다. 이때 일편단심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서리법 질문 형식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내용은 어려운 게 없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점층적 전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점층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죽었죠. 근데 여기에서 100번 더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죽었잖아. 근데 100골이 흙이 돼요. 죽었는데 또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넋도 없어져요. 그러면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선 점층적 전개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전개를 통해서 굳힌 마음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정리는 한번 해볼게. 요거까지 보고. 자, 걔를 열화문이나 기르되라고 되어 있죠? 혹시 자기가 눈에 띄게 보고 싶으면 옆에 이렇게 하나씩 더 적어주셔도 됩니다. 평시조, 사설시조, 눈에 띄게 보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요. 작자기상이라는 거는 작가가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야속한 임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고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걔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걔한테 되게 원망하는 표현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해악입니다. 요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골라라. 해악.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걔를 연화문이나 기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연화문이나 기른다라는 건 10마리 넘게 기른다는 거야. 자, 10마리 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밉겠네. 여기까지가 초장. 그러면은 미운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흔들어 반기는 거야. 그래서 회회친다 의태어 보이시죠? 모양 나타내는 겁니다. 치띠랑 내리띠랑 반긴데 미운님이 오는데 반기죠. 그리고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의태어입니다. 버둥버둥 무르랑 나이랑 캉캉 찢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고운님은 오히려 돌아가게 한대. 그러면은 지금 사실 잘 봐. 내가 결국에는 원망하는 사람, 내가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 사람을 원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원망의 대상은 사실 고운님인데 근데 자꾸 쫓아내는 건 걔니까 걔를 원망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죠? 걔한테 책임을 전가했다고. 이미 안 오는 건데 마치 걔가 짖어서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캉캉 짖는다. 얘는 의성어죠. 그래서 짖어서 돌아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쉰밥이 여기부터 종장이죠. 근데 얘 세 글자죠. 그러면 요거 챙겨줘야겠지. 세 글자. 삼음보라 하면 안 된다. 삼음절이에요. 자, 그릇 난들. 이 쉰밥이 그릇 난들. 널 먹일 일이 있겠냐. 쉰밥 사람들은 안 먹잖아. 근데 그게 아무리 나와도 니 안 줄 거래. 왜? 내가 사랑하는 님을 내쫓았잖아.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줘야 할 거는 여기에 있는 뭐 의성어, 의태어부터네요. 의태어, 의성어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음성상징어라고 묶어서 표현한다는 거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귀찮으시면은 이렇게가 끄집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적으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취향껏 적어주시면 되고요. 음성상징어 활용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이 3절 표현한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요거 해학적으로 묘사한다는 거. 요거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두꺼비 시조 같은 경우에는 해학 풍자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시조 같이 엮어가지고 해학으로 엮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지. 어떻게 되면 되니? 가에다가 단신가, 나에다가 두꺼비, 다에다가 이거 해놓고 가나다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되게 괜찮겠죠? 낼만 하겠죠? 그래서 공차 정도, 공통점, 차이점 정도는 체크하면서 계속 읽어주셔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평시조랑 사설시조로 따지게 되면은 걔를 연화문이랑
연화문이나 기르대랑 두꺼비가 공통점이 생길 수 있고요. 얘랑 두꺼비를 차이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두꺼비는 비판적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풍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로 넘어갈 수 있고요. 괜찮니? 그래서 그런 비교가 조금 돼주셔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렇게 확인하셨으면은 요 밑에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할게. 자, 여기 보시면은 단신과 특징 보시면은 평시죠, 고시죠, 형식 결국에는 3장 69, 45전 내외. 요 얘기하는 거고요. 직설이라는 거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의지를 가지고 님을 계속 따른다라는 얘기니까 직설이고요. 따르겠다는 의지 보여줬으니까 의지적. 일편단심의 표현 얘기하니까 단심각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재는 일편단심 절개. 주제는 고려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이다. 뭐 직설적인 언어를 쓴다. 반복법, 정축법, 서리법 쓴다. 굳은 의지 드러낸다. 이거는 시적인 특징이라서 혹시 몰라서 넣어둔 겁니다. 읽으실 때 참고해서 보세요. 혹시 공통점 차이점 얘기할 때 설명 물을까봐 넣어놓은 거고요. 걔를 연화문이나 기르대 여기에서는 좀 챙길 게 있죠. 사설시조자라는 거랑 연정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연이라는 게 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노래라서 연정가. 그리고 성격의 해학적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해학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제재는 얄미운 개고요.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의성어의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의성의태어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얄미운 개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요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뭔가를 조금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되게 하셨으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 자,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넣어 놓으셔서 아마 문제 낼 거리는 조금 많으실 거예요. 되게 풍부하거든, 되게. 문제 낼 거 너무 많아. 한 반틈 정도는 다 무당 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만평 보시면은 주로 사회나 정치의 풍자를 목적으로 그럼 얘도 뭐 챙겨야 되니? 풍자. 보이시죠? 뭐를 중심으로 지금 엮어져서 나와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특수한 그림, 생각나는 대로 하는 비평 또는 만화를 그려서 이런 풍자적으로 비평을 하더라. 어떻게? 이거를 풍자로 얘기해서 이렇게 의미가 나왔다. 그림 그렸잖아. 화살 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설명하려면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집단 동조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굳이 괄호 치자면은 인터넷에서 뭐 무분별한 집단 동조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엮는다면은 뽑아낼 거리는 많아요. 사실 풍자를 중심으로 풍자 해학을 중심으로 엮는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사설시조, 두꺼비, 개를 열화문이나 그리고 얘까지 엮어서 풍자 해학으로 논의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은 좀 더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은 동백꽃이 해학적이잖아요. 그럼 동백꽃이랑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대랑 두꺼비랑 엮어도 됩니다. 해학풍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니?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소설 이론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녹여서 내면 충분히 낼 수 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